배종선 국장님이 쓴 기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친구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네 시다발인가? 그 명대사.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언론계의 화타라고 하는 수식어도 그대로 제가 쭉 사용을 하고 그 최근에 가장 쇼킹한 게 네. 미국 대선이었죠. 그랬죠.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두 분 어떻게? 전 생각했어요. 와, 그랬어요? 네. 트럼프가 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있죠. 마스크. 제가 2021년인가 테슬라 쇼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 그런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해서 화성 탐사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 뭘 하냐면 뉴럴링크라고 인간이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런에다가 지식을 주입을 하고 감정을 주입하고 기억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진짜 위험한 건데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저 사람의 기억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기억을 집어넣는 거죠. 옛날 영화 그 토탈리콜이라고 이제 네. 기억을 그렇죠. 예, 예. 조작하는. 네네네네 그런 부분인데 야 역시 그 천재 사업가의 선택이 대단하다. 그럼 모두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했죠. 아니 왜 굳이 머스크가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는 사업가가 있는 반면에 광명에 진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정치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또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지난 11월 12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열렸고 네. 11월 14일 어제죠.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건은 뭐냐 하면 안성환 광명시의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네. 그리고 구본신 부의장의 성희롱 발언. 네. 먼저 그러면 네. 안성환 시의장 건 가지고 먼저 얘기를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권익위에서 세 가지 징계안이 나왔죠. 첫 번째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징계는 두 번째는 부당이득 환수를 하고 세 번째가 뭐였죠? 과태료 부과를 해라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죠. 경고냐, 공개사과냐, 출석정지냐, 제명이냐 네.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경고가 나왔죠. 네, 공고를 했죠. 그죠? 네네. 네. 자, 그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이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두 분이 계시고 교수가 계시고 변호사가 계시고 학부모 두 분 계시고 사립학교 네. 이사장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서 명망 있고 인품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이제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당사자인 두 분을 다 아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얼굴도 알고 그러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징계를 세 가지를 내렸는데 가장 낮은 징계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분들이 최하의 징계인 경고를 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성환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분이 삼선이죠, 그죠? 네, 삼선이 됐죠. 를 해오면서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행보를 보면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책임감하고 윤리의식이 그죠.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두 개에 다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이따 그 사례를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것이 이제 8대 후반기 의장 선거할 때 전날까지도 누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날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의원이 안 돼야 될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치는 방향성과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갈짓자로 가는 사람이 시장을 꿈꾼다?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광명 정치판을 후퇴시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보궐선거로 처음에 이제 시위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탈당을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역전,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이죠. 이현주하고 같이 갔다가
다시 예. 입당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른미래당으로 당선이 되고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탈당해서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고 여러 어떤 논란의 행보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 갑지역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등에 업고 삼선의 길로 접어 들어섰는데 이분이 가장 최근에 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배우자 친인척 예선관리위원회에 소속돼서 윤리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지적을 이제 받았죠. 그런 예. 부분들이 굳이 여기 들어와서 할 필요가 있었냐. 네네네네. 왜냐하면 시의장이 동생이고 시의장이 남편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이번에 삼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컷오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친인척의 어떤 투기 특히나 일반적인 투기가 아니라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받고 있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컷오프 당하지 않겠냐. 전형적으로 하는 멘트 있잖아요. 나는 몰랐다. 뭐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이거 질의를 했었는데. 아니 이번에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가서 그 소명하는 기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가 다 관행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책임감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페북에 마치 그 연세대학교 본교를 나온 것처럼 그렇게 클릭을 하면 신촌 캠퍼스로 가요. 근데 이분은 명확하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를 나왔거든요. 페북에도 보면은 원주 캠퍼스가 따로 클릭을 하면 따로 들어가고 본교가 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선관위하고도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페북도 상당히 한몫을 하는데 페북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본교가 나왔으니 학력 부풀리기 의혹이 아니냐. 그래서 도덕성, 윤리의식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특히나 시의장 때 시의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이모경 의원의 수행비서처럼 행사장에 가면 얼마나 의전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의장이라고 하는 시의회를 대표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를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모경 의원 수석처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광명시 의원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죠. 시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적 연경에서 방향성을 외부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이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둬야 되는데 네. 이분은 정치를 하는 이유를 본인한테 두고 있더라고요. 본인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비판이나 비난이 사익을 위해서 개인의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윤리심사위원회는 다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어떻게 가혹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으나 아니 근데 그 시의회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뭐 경고로 끝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의회 내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징계 행위를 한 사람하고 나머지 이제 2년 동안을 같이 의정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혹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요. 힘이 신력도 많이 없고 없어요. 네. 그리고 정체적인 판단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공개사과까지도 약하고 저는 출석정지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례들이 사례가 있죠. 네, 사례가 많이 사례가 있지 많이 않습니까? 있죠. 예. 네. 아니, 저는 안성환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요. 왜 그러냐면 저런 분을 제가 제 입으로 거론하는 것도 좀 치사해요. 지저분하고 누구보다 안성환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력 이걸 너무 잘하는데요.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자체도 너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가 떠들어봐야 뭐 나는 또 되는데 이런 건지 몰라도 정치인 안성환으로서는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저는 사람으로서는 안성환 시의원을 참 존중을 해요. 근데 정치인은 안성환으로서는 좀 물음표고 조종석 국장님이 쓴 기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친구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네 시다발인가? 그 명대사 아마 기사에 안성환 의원이 저 앞에서 아마 시다발이라는 얘기를 한 100번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 동영상 삭제시켜달라고 또 했었어요. 본인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음 너무 없으신 것 같아, 이분은. 이게 시다발이가 비속어예요, 일본어예요? 일본어죠. 일본.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하수인이라는 조수 뭐 조수 하수인이라는 뜻이죠. 이거 그 점잖게 표현한 건데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조수를 따까리. 너무 따까리죠, 우리말로 그냥. 뭐 심한 우파나 좌파들 같은 경우는
쌍욕해요. 저 이씨에 이렇게 욕해요.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점잖은 마당에 욕할 수는 없고. 아니, 국장님 점잖다고 얘기 잘 못 들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지역에서 이제 정치를 꿈꾸는 예비 정치인들이 안성환의 어떤 정치 행보를 보고 저렇게 해도 원하는 권력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까봐. 그래서 그런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저런 식으로 명분 없이 하면 결국은 빨리 사장된다. 안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위 해제, 정직 3개월 이상 이 정도로 그 처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성환 의원에 관련돼 있는 징계 수준이 적어도 이 사안이라고 하면 출석 정지 최대한도로 이 사람한테 징계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특위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해가지고 같은 의원이라고 징계 수위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윤리특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제 4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9시 반에 끝났는데 논의됐던 내용이 안성환 의원이나 뭐 구본신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한 게 아니에요. 그죠. 5시간을 뭘 갖고 했냐면 이 두 사람을 징계하는 거를 같이 할 거냐 따로 할 거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따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갖고 5시간을 걸린 건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같이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오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오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렇죠. 안성환 의원 건은 명확하게 법적인 부분을 위반을 한 사안이고, 구본신 의원은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죠. 배경이 있는 부분이라 두 개를 같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국힘에서 도대체 9시 반까지 결론을 못 내고 그 건에 대해서 끌려갔는지 저는 힘도 없는 시민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권익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고 공개사가 출석정지 제명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이익을 환수해라. 세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만큼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시의원인 인천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돼서 출석정지와 부당이익 환수와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 했기 때문에 경고나 공개사고로 끝날 판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무원신 전 부의장하고 같이 뭔가를 간다? 저는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내려왔었을 때 딱 찝었어요. 이건 모 위반. 그래서 이제 징계하고 부당이익 환수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구본신 의원이 내려온 거는 뭐냐면 성희롱의 의혹이 있으니 너희들이 판단해서 징계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다르죠. 다르죠. 징계를 뭐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혹이 있다. 네가 판단해서 징계를 줄 수 있으면 줘라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라고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을 하려고 민주당이 싸움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피켓팅을 했더래. 근데 그 내용이 진짜 뭐냐면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성희롱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환 의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한 거는 아무 얘기 없이. 정말 지금 비열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누군가가 코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가서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갔더니 제가 갔었을 땐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좀 정치라는 거를 좀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폴리티컬 컬렉트니스라고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정치적인 판단은 정치인들도 하지만 사회단체나 저희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정치 행위를 할 때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인 그 행위를 하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휘둘려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스스로 그 단체에 대한 욕을 먹이는 거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그걸 듣자마자 구본신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인 단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들었다고 해요. 그 가해자라고 지금 의문이 되는 그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쪽 얘기만 듣고선 그걸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구본신 의원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했다라고 하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공무원이 진짜 20살 그 알바생 성희롱 했을 때는 뭘 했으며 그분들이 목소리 냈습니까? 아니 진짜 아니 선택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시민단체라고 하고 여성단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네.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 더 목소리를 내릴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 미묘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래서 비판을 받는 지점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경실련 관계자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좀 뭐 하는 거냐, 목소리를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 정보가 또 늦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시민단체를 해체를 해야지. 그렇게 늦게 알게 되면 그걸 뭐하러 시민단체?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진보나 시민단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과 방향성 그리고 또 한결같은 어떤 기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치판에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아니 이번에 그 시의회에서 내년도 시민단체 지원되는 예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정신 차려서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단체 지원되는 예산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다 100% 삭감시켜서 너희들 스스로 자생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거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단체 아니 뭐또 열악한데 사건까지 하지 말고 어쨌든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했으면 좋겠고 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한 말씀 윤리특위가 열린 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식으로 징계를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제대로 징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긴 말은 안 드리겠어요. 그냥 노코멘트입니다.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라 이거죠. 제가 그러면 국장님의 콘텐츠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힘이 없는 국힘 이번 기회에 힘을 한번 보여줘라. 강단을 한번 보여줘라 네. 라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